이제 제가 이 산에 정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진짜 소나무 분재가 진짜 많습니다. 멋있는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하산해야 될지. 저쪽이 햇빛이 비치는 저 동남 쪽이, 저쪽이 제가 올라왔던 능선이고 저쪽이 다리인데 저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겨울을 건너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사 지역은 내려가다가 보면 길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수직직벽이 나타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 지물을 보면서 잘 판단하면서 내려가야만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한창 여기서 쉬면서 지형을 살펴보니까 요 아래 협곡으로 내려가는 완만한 길이 있습니다. 골짜기 쪽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저 아래 개천에서 하천에서 건너갈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산은 진짜 오르는 자에게 최고의 절경을 또 선사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절벽 쪽으로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엄청나게 굵은데, 자, 여러분들 처음에 엄나무 순 따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으냐면 절벽 쪽으로, 암벽 쪽으로 양지바른 산에, 양지바른 곳에 이런 엄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초봄에 오면 엄나무 순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이런데 오면. 자, 엄나무도 있고, 내려오서 오늘 보면서 보니까 소나무 사리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분재도 많은데, 이 도라지 빼고 다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도라지 보기가 참 힘듭니다. 자, 저는 이제 저쪽 절벽에서 내려왔으니까 저 건너편 쪽을 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예, 지금 협곡을 내려오면서 지금 중간중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런 자리 중간중간에 저런 걸투기에 있는 자리도 참 좋은데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게 건너편 쪽에 바위인데 저쪽 중턱도 지금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있을만한 여건은 되는데 역시나 오늘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굵은 엄나무가 한 4-5개 있는데 초봄에 오면 봄나물의 제왕인 엄나무 순은 굉장히 많이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 엄나무 순 따러 한번 올 때 그때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더 봐도 뭐 되겠습니다. 보니까 계속 살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제 요 계곡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건너갈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제일 가까운데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제가 굵은 나무 이거를 지렛대 이용해가지고 여기 짚고 건너가려 했는데 물살이 너무 셉니다. 보고 좀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장화를 벗어놓은 자리는 저 아래 반대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 상류로 올라가면서 계곡 건널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절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절벽들이 제가 오늘 갔는 절벽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출발해서 저쪽 능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상천구 절벽을 다 보고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오늘은 저까지 건너가서 계곡 건너서 왔는데 앞으로 한참 걸어야 됩니다. 오늘은 산행도 빡세고 걷는 것도 많이 걷는 그런 산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제가
오늘 산에서 총평을 해야 되는데, 산에 아까 오전에 차 대는 곳이 도로하고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차도 촬영 중에 차가 막 다니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또 위험한 것도 있어서 제가 오다가 좋은 장소를 하나 보고 거기서 총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게에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또 산에 갔는데, 산에서 오늘은 뭐 도라지 삭대, 어린 삭대 하나 못 봤지만은, 그러나 또 일주일 만에 산에 가니까 또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주의할 것이, 이 저체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언제냐면 한겨울이 아닙니다. 바로 10월달과 11월달,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한겨울을 대비하기 전에 몸이 완벽하게 준비 안 했을 때 이때 저체온증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왜냐하면 아예 춥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버리면 덜한데, 아 이제 따뜻하겠지 해서 산에 갔는데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든지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급히 추워지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못하고 있을 때 저체온증이 오는 그런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빙기, 곧 이제 2월달이면 3월달 되면 이제 봄은 오겠지 싶지만은 제가 오늘 산에 가보니까 그래도 산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항상 겨울 동계 산행에서는 항상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아니면 따뜻하게 안 입더라도 햇살이 좋고 하면 항상 여유분의 옷을 배낭 안에 한 개씩 갖고 다니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 산을 타다가 더우면 벗으면 되지만은, 안에 준비 안 하고 갔다가 산을 올랐을 때 막상 급격하게 날씨가 기온이 10도, 15도, 20도까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추울 때 입을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몇 시간을 내가지고 산행을 했는데 그 산행이 다 포기가 되어버리고 굉장히 내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한계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여러분들이 산을 자주 접하고 산을 자주 가시면 산은 여러분들에게 무병장수의 축복도 주지만은 산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나 아니면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부,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대할 때는 항상 경외롭게 생각하고 항상 위험하다 생각하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서 자연인 그분이 산을 오를 때 나는 지압을 하기 위해서 한겨울 산을 이 맨발로 걸어가시는 거, 그냥 신발 벗고 걸어가시는 그런 방송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겨울 산행을 할 때 만약에 발은 사람을 치면 보일러라 했잖아요. 사람의 보일러가 발입니다. 발이 산행 중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발생하고 그 발에서 발생된 그 열을 심장이 뜨거운 피로에서 온몸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36.5에서 시작해서 37, 38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가 돌기 때문에 춥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저체온이 옵니다. 그만큼 움직이고 열을 내야만이 그 추위를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왜 동상이나 이런 사고가 큰 위험으로 다가오냐 하면, 사람의 신경계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를 통해서 이 척추뼈를 통해서 이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굽히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지 스스로 알아서 신체적인 그 기능을 컨트롤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산행할 때 만약에 신발을 안 신다거나 아니면 옷을 좀 얇게 입어가지고 산행하게 되면 저체온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오는 온도를 가장 먼저 급격히 떨주는 그 신체 중에 일부가 뭐냐 하면 손하고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산행을 하실 때 맨발로 산행을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 발이 갑자기 온도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동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동상이 오기 시작하면
동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괴사하고 나쁜 피, 차가운 피가 몸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운 피가 오장으로 장기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율신경계에서는 생체방어 능력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이 생체방어 능력이란 것은 중추신경계에서 작동하는 방어 능력하고 틀립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작동하는 생체방어 능력은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지만 자율신경계에서 오는 생체방어 능력은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발이 동상에 와서 추위가 오고 괴사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혈관 스스로 자율신경계에서 작동해서 혈관벽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가 이 내장으로 오장 육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스스로 몸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버리더라도 동상에 걸려서 발이 발이 최악의 경우에 발을 절단할 수 있는 그런까지 가더라도 발이 괴사하더라도 이 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혈관을 막고 이 찬기가 올라오고 나쁜 피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이 저체온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산행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산을 탈 때는 손발이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준비를 단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산을 탈 때는 산을 겸손하게 느끼고 산에 대해서 위험감을 느껴야 됩니다. 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것도 더욱더 조심하고 또 산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절벽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